작년에 삼성은 나온 불펜 투수를 다 찔러봤어요. 김원중도 심지어 롯데보다 더 많이 지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 진짜로? 네. 가장 김원중 선수에 접근했던 건 3롯이에요? 근데 김원중이 딱히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김원중도 찔러봤고 장현식 당연히 이 둘은 탑2였으니까 불펜에 부만 들어가도 다 봤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도 메이드가 안 됐지. 최신한 총액이 뭐 근데 옵션이 이런 세부 내용들은 알 수가 없으나 작년에 삼성은 불펜 투수 FA 시장에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LG가 이제 장현식한테 노옵션 풀배팅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장현식은 서울로 가고 싶어 했고. 아 NC 당초? 네. 와이프 의중을 따라서 이제 본인도 이제 애초에 NC나 이쪽 사람이 아니니까 서울로 가고 싶어 했고. 아까 한승택 선수는 그걸로 가름하고 일부러 가름하고. 네, 한승택 선수는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판 열리고 나서 찔러보는 팀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 것 같고. 또 매력적이거든. 안 비싸고 1군 경험도 막 엄청 많고. 그러니까 우리 팀하고 지금 상황이 안 맞아서 그렇지. 네네네. 야 백업 쓰려고 FL이 왜 사냐. 필요하면 사야죠. 그렇잖아요. 셀러리 캡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그치. 어느 팀이든 탁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선순위는 조금 밀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준영 선수는 좀 이준영 선수 왼손이라 인기가 좀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아직까지 좀 잠잠해요. 아직까지 잠잠하다. 잠잠하고 기아는 당연히 기사로도 뭐 많이 보셨겠죠. 여섯 명 다 잡겠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다 잡는다는데 근데 그게 약간 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FA를 다 잡으려면 선수마다 이렇게 책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다 합쳐서 만약에 총액이 뭐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이 100억만큼은 예산이 확보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누가 한 명 쓱 딴 팀 가버리면 이 예산이 붕 뜨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럼 이 돈이 2027년 FA로 2월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 네. 그래서 이 돈을 써야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를 사이좋게 나눠서 다른 FA들한테 더 주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그러면 새로 데려오지. 내 거가 나갔는데 누굴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돈을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부 FA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아는 당장은 밖으로 눈을 돌리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합니다. 파악된 바로는. 그래서 안에 있는 선수들부터 이렇게 따다다닥 해서 여기부터 정리를 하고 다시 밖으로 보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심작 단장이 FA도 한 번씩 다 만났어요. 한 번씩 다 만났고. 만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진짜 그냥 밥이나 한잔 하는 겁니까? 아까 장은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금액 대시 안 했어요. 뭐 다 얘기하는데 뭐 저한테도 심작 단장 금액 대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롯데 얘기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롯데랑 다른 구단들은 뭘 던져도 던진 것 같아요. 금액 뭐 두산도? 조건을 지금 오늘은 두산을 롯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고. 기아는 이제 다른 팀이 얼마를 조건이 오갔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파악이 어려우니 박찬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박찬호 에이전시가 저기 이렇게 준다는데 우리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야 우리 이상은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두 손 들 수도 있어요. 기자님이 봤을 땐 네. 여기까지는 달려들 것 같다. 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심우준이 50억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맥스 때리면 그래도 70억까지는? 저도 7까지는 따라갈 거라고. 따라갈 것 같아요. 7까지는 따라가. 네.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차이는 있겠으나 앞자리 7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라고. 네. 작년에 심우준 계약하고 박찬호가 전화해서 고맙다 그랬다는데. AAV 1년 단위로 이제 끊어보면은 470보다 오히려 690이 더 싸고 690이나 6100이 AAV가 더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형태는 근데 약간 들으시는 분들 스타일에 따라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렇죠. 대신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1년으로 따지면 훨씬 더 싼데 네. 뭐? 100억? 뭐? 90억? 이렇게 약간 이제 되는 것 같아.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기아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돈이 없는 팀은 아니거든요. 쓸 때 확 쓰기도 하고. 지금 기아의 현재 딜레마가 뭐냐면 작년에 우승을 했어요. 올해 8등을 했어요. 소위 말해 돈잔치를 벌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잖아요. 우리 이거 FA 이렇게 할 거니까 돈 주세요라고 위에다가 품위를 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보자고요. 8등 했으면 내년에 잘해야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타이밍이 만약에 작년에 우승한 뒤에 네. 예를 들어 올해 이렇게 FA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시원하게 그냥 야, 네. 우승인데 야. 네. 그래도 가자! 시험 반 꼴등 해놓고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제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 똑같아. 네. 어디에도 찾아봐도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지원을 해주겠다. 이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그쵸? 어디에서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썰을 윗선에서 진노했다더라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박찬호를 잡는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걸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롯데, 두산, KT도 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KT는 유격수 없잖아요. KT는 좀이 아니라 아예 뭐 거의 대놓고 아닙니까? 근데 그게 놀라운 게 KT가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이유가 모기업 KT의 대표이사가 연임 안 하기로 해서 이제 새 대표이사 맞아요. 새 회장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KT 스포츠의 대표이사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돈을 쓰겠다고?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처음에. 그러고는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들린 얘기 들어오면 올해 돈을 많이 벌었구나. 관중 수입에다가 등등등 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도 흑자폭이 뭐 몇십억씩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돈을 안고 있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야구단이 흑자를 내잖아요. 모기업이 지원금을 줄여요. 기아도 그래서 지원금 줄인 거 아니에요? 네. 올해? 기아 줄였나?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2호 시즌 말고 2, 4시즌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KT가 참전한다는 얘기가 파닥하게 돌고 있기도 하고 롯데는 거기도 유격수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때쯤 할 수 있을 것 같. 그 두 팀하고 할 것 같다. 그 두산이 다크호스로 확 올라왔다더라 라는 얘기도 들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박찬호한테 유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있냐면 강백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거든요. 오래 걸리죠. 네, 20일 넘어서 나간다고 하니 캠프 차리고 개인 훈련하면서 쇼케이스도 하고 등등등등 진행이 되면 밀려요. 그럼 우선순위가 박찬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또 다음 주면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주면 그러니까 네. 뭐 당장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뭐 우리 제시 좀 한번 그렇죠. 들어보시오. 네. 우리 제안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데 뭐 빨리 결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네. 최영우 선수는 아까 일부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좀 어때요? 남겠죠. 구단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구단에서는 뭐 이렇게 단장님 멘트는 아니지만 구단의 오피셜 멘트는 다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전부고. 그건 이제 오피셜 멘트. 네, 그냥 오다가다 그게 더 이제 뭐 들은 얘기들 보면 일단 최고 선수 특별히 떠날 생각이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대신 잘했기 때문에 꾸준히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그렇죠. 때. 네. 시즌 도중에 인터뷰 때도 은퇴 생각은 늘 하고 있다. 가슴에 사표 놓고 직장 다니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 팀을 위해서라도 몇 년 더 뛰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지. 몇년. 네.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진짜 퉁버지의 마음이네. 어휴 이놈의 집구석 그거네. 네.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팀을 위해서라도 내가 몇 년 더 뛰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건 결국 기아예요. 뭐 다른 팀 썰이 뭐 얼마나 있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으나 가장 무난하게 기아에 남는다면 양현종 최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KBO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계속 쓰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도 이제는 존재하질 않아요. 스태티지 기준으로 올해 WRC 플러스가 157.9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이 161인가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약간 좀 이것보다 실제로 작년은 우르크가 좀 낮습니다. 네, 작년 좀 낮는데 한 120 정도인데 증락폭이 있는데 여전히 팡 하고 올라갈 때는 네. 그래서 최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형태의 계약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낭의 어떤 분위기는 지금 아니네요. 그냥 그런 건 아니고 흐름. 아까 한 번씩 다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서 이제 우리 얼마 줄게 도장찌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 1+1은 절대 최우가 안 받을 것 같고 그래도 한 2년 복수의 계약을 하고 싶겠죠. 2년과 1+1은 네. 다르네. 그렇죠. 와 심지어 2년 전에 1+1 했을 때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단 선수가 1+1은 안 받죠. 상황은 그렇다. 네. 사실상 1년 계약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FA, 특히나 첫 FA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1+1은 저 2+1이 되지 않을까요? 와 근데 그러니까 물론 나는 최영우 선수가 엄청 잘하고 엄청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리스키하지 않을 거라고 나도 생각은 하는데 모르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네. 아무도 안 갔던 길을 지금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3년 보장이 얘기가 나는 되게 쉽게 나올 수는 없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고려를 하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진짜. 그럼요. 고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너무 자꾸 핑크빛처럼만 나오는데 좀 생각은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뭐 깎아먹자 뭐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저 6명의 선수 중에 저는 최영우, 양현종 선수를 잡는 게 제일 기본 상수 중에 상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여야 그 다음에 뭐 박찬호 선수를 놓쳐도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뒷감당이 되죠. 잡아도 뭐 그다음 예를 들어 뭐 이준영, 조상우 선수를 어떻게 할지 요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나가리가 되면 더 된다? 이거는 진짜 아예 돈을 떠나서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광주 기아 파이어필드가 되겠죠. 삼성은 안 노려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만 삼성이 뭐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이상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막 아주 바람 아니야? 바람? 소스가 있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아니에요? 글쎄요.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으나 딱히 뭐 삼성은 일단 불펜이고. 양현종 선수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양현종도 저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BFA로 미리 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꽤나 좀 그런 얘기가 오갔었나 봐요. 김광현이 했기 때문에 2년 36억이죠. 네, 김광현이 했기 때문에 양현종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뭔가 더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한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양현종 선수가 다른 팀을 가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FA 시장이라고 하지만 양현종 선수한테 미안하네요. 미안한 말인데 다른 팀에서 양현종 선수를 3년 4년씩 계약 기간 주면서 맞지. 수십억 들여서 데려갈 만큼 가치가 있나요? 지금은 다른 팀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5선발 정도. 그쵸. 그리고 여차하면 롱릴리프로 써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성적. 지금... 기아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고 기아니까 더 잘했으면 하는 거고 기아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팀에서 양현종을 탐을 낸다? 글쎄요. 양현종도 그런 얘기들은 없죠. 없어요. 없죠. 없고. 예. 김광현 선수보다 아주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약간 언더로 뭐 맞춰주거나 언더로 가거나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 전에 나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얘기가 많이 돌지는 않았었는데 4년 전에 나성범 선수가 왔어. 그래서 기사가 나성범 다 왔다, 기아에 다 왔다 했는데 발표가 안 나 자꾸. 왜 그러냐. 그리고 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나성범 선수 발표가 늦어지면서 되게 양현종 선수가 좀 서운하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 밖에서 왜 안 하냐, 뭔 일 있나? 그러고 왜 안 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아에 당시에 4년 103억을 했는데 옵션이 와장창. 옵션이 48억이야. 네, 와장창. 근데 그거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옵션은 빡세다? 할만하다? 저는 할만한 걸로 들었어요. 애지가 나면 채울 수 있는? 네. 제가 들은 버전은 그렇습니다. 옵션 가지고도 굉장히 막 협상을 여러 번 하고 막 다시 막 협상판이 나가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2번인가 막 엎어지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옵션이 10개라 그러면 마지막 2개 정도에서 약간 삔또가 어긋나고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다 합의가 됐는데 마지막 2개가 좀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얘기하시고 흩어지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서울팀에 굉장히 센 기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진짜 제가 듣기로도 2-30억 차이 있었죠 그때. 네. 그게 있어서 시간이 걸렸던 거 아니냐. 그것보다도 왜? 그것보다는 왜? 양현종이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차이를? 기아에 남고 싶어 했어요. 아니 그 차이를 듣고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아밖에 모르는 바보였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로는 아버지가 이제 막았더라. 요 썰도 이제 돌았었어. 네. 뭐 그거까지 모르겠고. 근데 그렇지. 양현종 선수는 그냥 남고 싶어 했어요. 그냥. 그러네. 그 썰도 어떻게 보면 양현종을 약간 깎아내리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까지는 뭐 제가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말렸다는 것도 그냥 썰 아닌가요? 뭐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양현종 선수는 그냥 남으려고 했어요. 그 차이를. 그 얘기를 내가 언젠가는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기아는 나성범이랑 양현종을 같이 발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였고 그래서 뭔가 좀 마무리가 좀 뭔가 찝찝하니 갔던 그게 있는데 그때 양현종 선수는 그냥 남겠다 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얘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정리하자면 한 번 만났고요. 심지학 단장이 물론 FA 시장 열리기 전에 박찬호랑 뭐 여러 번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했고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BFA 단연 계약을 하자 뭐 이런 거보다도 우리끼리 한 얘기로 감는다 그러죠. 이렇게 그런 작업을 했던 건데 이제 감는 건 뭐예요? 내 편으로 이렇게 감아서 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눌러 앉히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FA가 됐고 박찬호 선수가 BFA 단연 계약 제안했는데 기아가 깠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본인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구단에서는 함구했습니다만 박찬호 선수가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나와서 막 다 재개해달라고 막 얘기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남고 싶어 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고, 글쎄 금액이 기아가 그 당시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심우준 선수 정도면 계약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얼마인지를 몰라요. 얼마인지를 모르고. 발언 하나만 있는 건데. 네.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규모까지는 접근하기. 그거까지는 접근하기 어렵다. 지금은. 네. 그리고 그게 단장님 나 저기 4년 70억에 계약해주세요. 이거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두드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받아야 됐으니까 주십시오. 이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쓱 밀며. 예, 이건 좀 느낌이 보시죠. 다르잖아요. 약간 전자 같은 느낌이긴 해.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가다가도 단장 계약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던 선수다 보니까 박찬호가 제안했고 구단이 깠다더라. 뭐 있긴 있었던 모양인데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지금은 접근하기 어렵다. 예, 어쨌든 간에 박찬호는 기아는 당연히 잡고 싶어 하고 금액도 제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4년에 70억까지는 다른 팀 배팅하면 따라갈 것 같고, 그리고 롯데, 기아, 두산 얘기 뭐 엄청 나오고 있죠.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김현수도 보고 있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리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김현수는 근데 그게 만약에 두산이 4년 계약에 막 얼마 준다 그러면 허경민 선수도 가는 판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꽤 진척이 될 것 같다. LG가 이제 우승하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이제 깐이 많이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도 그냥 물러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염기학 감독이 잡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싸움이 붙으면 아무도 모른다.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김현수 롯데 얘기도 나와요. 에? 롯데 얘기도 나와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롯데 얘기도 있어요. 김태형 감독이 얘기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대요. 네.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FA 시장이 되게 각 구단들이 이게 생각보다 든든해요. 기아는 없어요? 돈? 기아도 든든해요. 있긴 없진 있어요. 않아요. 기아의 문제는 8등을 했는데 FA가 6명이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가을 야구만 갔어도 얘기가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타이밍이 참 묘하게 걸려가지고 그 타이밍에 뭐 박찬호는 거의 지금 시점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유격수 FA 자원으로 지금 나와버렸고, 그 뒤로 뭐 박성환, 김주환 등등이 있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FA 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 박찬호를 놓치면 강백호를 잡는다. 뭐 예를 들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뛰어들 수는 있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베이스로 삼아서 뛰어들 수는 있겠죠. 글쎄 지금 일단 강백호 관련해서 기아는 특별히 그치. 얘기가 나오는 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단장님도 그렇고 구단 다른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외부 FA에 대해서 지금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없지. 그건 말이 안 돼. 신경 쓸 겨를이 없다가 이렇게 나온 말이고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안에 애들 못 잡으면 우리도 나갈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대영 선수가 들어왔을 때가 그거잖아. 이용규 선수가 나갈 때 아니야? 그쵸. 맞아. 네. 정확해. 그 10년 전이에요. 내부 이용규 선수가 하나로 가니까 네. 중견수가 없네? 네. 이대영 선수를 그렇게 잡은 거. 애초에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네. 장은상 기자도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1호가 터지면 이게 소위 말해 스노우볼이 구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시작하고 이틀 사흘째라 일단 심작단장이 FA 시장 문 따고 한 번씩은 다 만나봤다. 6명이랑 극적인 진전이 현 시점에서는 딱히 없는 것 같다. 근데 박찬호나 다른 선수들 뭐 양현종, 최영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박찬호 선수만 콕 찍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시장 개장하기 전에도 계속 만나서 얘기도 나눴다.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팀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는 저쪽이 얼마를 지르는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에 아시아 쿼터가 있긴 있었는데 그 일본 이마무라 네. 테스트는 마쳤고요. 확정 아닙니다. 다른 선수도 보고 있어요. 반드시 일본인 선수여야 되는 건 아니다. 호주를 비롯해 다른 리그 선수들도 보고 있다. 포지션도 미정이다. 왜냐? 박찬호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박찬호를 너무 팀에서 안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네. 없다. 제가 이해했을 때. 그렇죠. 만에 하나 박찬호를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기아가 반드시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야수까지도 같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올해 2차 드래프트도 있어요. 맞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2차 드래프트에서 어떤 선수가 어떻게 풀릴지, 특히 베테랑이 많이 풀릴 거라는 썰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끝까지 이제 봐가지고 아시아 쿼터를 어떻게 뽑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게 단장님
멘트고요. 저도 좀 답답해요. 이게 FA 시장이 열리면 딴에는 열심히 알아보곤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누가 그리고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누구랑 뭐 간다더라 아유. 어디 간다더라 이걸 알면 제가 기사를 썼겠죠. 그 흐름을 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거죠. 기사를 썼을 거고 딱 떨어지는 무언가 착 이게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일날 문 닫죠? FA 시장. 네. 이 사흘째예요. 사흘째 뭐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이상한 벌써-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해하지만 안 돼.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초반이야. 예, 초반이야.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에이전시 측에서도 여러 팀의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그래야지. 뭐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단은 이제 다른 팀의 금액도 확인하고 해서 우리 기준점을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스탠스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오는 대로 제깍제깍 기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